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을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민운동시 반대한다. 인류의 쌀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을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민운동시 반대한다. 인류의 쌀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민운동시 반대한다. 인류의 쌀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민운동시 반대한다. 인류의 쌀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을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민운동시 반대한다. 인류의 쌀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민운동시 반대한다. 인류의 쌀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저희 코펜조의 208회차 집회입니다. CBDC 디지털 ID 15분 도시 그레이트 리셋 반대 집회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바로 이 CBD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집회를 수년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CBDC 이것에 대한 위험성,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초창기 집회를 했던 시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만,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CBDC가 뭔지도 모릅니다. 위험성은커녕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CBDC 이것만 위험하냐? 사실 이것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메뉴죠. CBDC와 디지털 ID. 자, 이것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CBDC보다도 이 디지털 ID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ID 피켓, 영국에 시하는 사람들이 썼던 피켓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ID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엄청납니다. 물론 집회에 나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디지털 ID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안다고 해서 꼭 나와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디지털 ID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이슈 그리고 국내 정치 현안들, 자,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죠. 뉴스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일들, 자, 그것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들이고 그것이 현안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치인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어떤 권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권력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누군지조차. 당연하겠죠.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비선 실세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는 실체는 무엇이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금권을 장악한 자들이겠죠. 이 화폐를 찍어내는 권리, 자, 그것을 가진 자들, 자, 그리고 모든 이 시스템, 유통망, 결제 시스템, 자, 이것들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을 소유한 자들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들이 튀어나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록펠러 가문, JP 모건, 자, 이런 이름들이 사실 튀어나오죠. 여기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해도 그 정도는 좀 압니다. 화폐전쟁 같은 책을 읽었든 그림자 정부라는 책을 읽었든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압니다. 자, 근데 그들이 단순하게 금권을 장악하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것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자,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자,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더 완전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다. 그것이 바로 이 디지털 통제사회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트 리셋,
자,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라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 신세계 질서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자 또 이제 용어를 교묘하게 바꿔서 그레이트 리셋, 마치 좋은 것 같죠? 물론 신세계 질서도 좋아 보입니다. 봤을 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통제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합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사람들은 저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것들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ID,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15분 도시도 있죠. 15분 도시, N분 도시, 뭐 스마트 시티, 이름을 뭘로 불리든 간에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들이 연결된 무시무시한 통제 시스템이 바로 이 15분 도시 내지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뭐 AI를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인프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편리하죠? 근데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 그렇게 이 스마트폰 내부에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사람들의 특정 주파수와 공명을 하도록 이들이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죠.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운전하면서도, 자전거를 타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구축해놓은 소셜 엔지니어링, 스마트폰과 인간의 주파수를 동기화시키는 이 기술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라는 것은 사람들의 자율성, 자유의지를 없애고 이 스마트 기기에 종속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스마트로 바뀌게 됩니다. 뭐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 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자, 모든 것을 스마트로 바꾸게 됩니다. 그 스마트 기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도 최종적으로는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인간까지 연결하는 것을 신체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신체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 인터넷이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이 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럴링크라는 게 있죠. 일론 머스크의. 그래서 지금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BCI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선전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면은 다뤄야 될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단계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자,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가? 자, CBDC라는 건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자, 이런 화폐들처럼 디지털화된 화폐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발행하는 주체가 중앙은행이죠.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점. 자, 그래서 이것은 법정 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는 것입니다. 토큰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산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위험할까?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 내지는 지갑 속에 있는 현금,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누가 마음대로 빼가거나 뭐 잠그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여러분들이 특정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쓰는 화폐는 그렇습니다. 자, CBDC는 어떻냐?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은 한국은행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뭐 학원비나 간식밖에 못 사게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들이 오락실이나 PC방이나 다른 걸 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하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뭐 유익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중앙은행에서 내지는 정부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자산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정해주는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재난지원금, 뭐 그리고 농어촌에 주는 뭐 기본소득, 그리고 소비 쿠폰, 민생지원금,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왜 했겠습니까? 사실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입니다. 자, 그런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한 이유가 사람들 돕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으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전기세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나가는. 자, 그것들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야지, 그렇죠? 소비를 해야지만 되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것이 경제를 원활하게 한다라는 것, 자, 그건 거짓말이죠. 시중에 돈이 풀리면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 반대급부로. 자, 그래서 경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고정 지출을 도와줘서 전기세,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이 민생지원금으로 낼 수 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야 될 돈, 내 고정 지출을 낼 돈으로 소비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좋아지겠죠. 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민생을 위한 것도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 어떤 이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민이라면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애초부터 민생을 위한 것,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그걸 아셨으면은, 자, 그렇다면 이 CBDC 이것만 위험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CBDC는 법정화폐를 대체하겠지만 CBDC만 유일한 화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CBDC는 공공 부분의 어떤 화폐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뭐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 정부에서 세금 대신 나가는 돈들을 이 CBDC의 형태로 지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쓰는 화폐는 CBDC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됩니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자, 이런 데서 페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겠다라고.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 쓰게 될 것이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더라든지, 테더, 그리고 서클, 이런 화폐들도 쓰일 것입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그것들은 CBDC와 차별화가 되어 있을까?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민간 기업이 하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더 위험합니다. 민간 기업이 하면. 왜냐? 정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차단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사용처를 프로그래밍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부에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민간 기업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기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불매운동 이런 거 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반대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것이 시스템으로 구축되면은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 CBDC나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그치느냐? CBDC나 스테이블 코인 이것만으로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개개인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해야만 합니다. 이 화폐 결제 시스템을. 자, 그것이 바로 디지털 ID.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디지털 ID.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 디지털 ID, 디지털 신분증. 노투 디지털 ID. 엄청나게 외치고 있죠,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한국 뉴스에서 이런 걸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특정 정부나 특정 정권이 뭐 악나라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권을 장악한 로스차일드고 록펠러고 이런 글로벌리스트, 뭐 딥스테이트. 자, 이들은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정권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권을 떠나서 이 디지털 아이디를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그 실체에 대해서. 자,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많은 시위들이 있죠. 특히 영국에서. 자,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이 무엇이냐? 단순히 신분증을 핸드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편리하게 지갑을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만 있으면 내 신분증으로 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이냐? 아닙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그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실행하게 된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디지털 아이디는 AI가 관리하게 되고 이 전국적으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에 개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실행까지 하는 완전체입니다. 신분증 하나, 달랑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찍으셔도 되고, 디지털 신분증, 여러분들이 만든 모바일 신분증 있죠? 지금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비율이 40~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지금은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안면인식 같은 것으로 신원 인증을 하고 거기서 끝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물 신분증을 버리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갈아탄 순간 디지털 아이디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디지털 신분증은 모든 정부의 각계 부처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 그리고 정부 24시 앱, 그리고 뭐 안전 디딤돌,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연결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각계 부처에서 다 공유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CCTV, 지능형 CCTV, 그게 뭡니까? 안면인식 CCTV죠? 안면인식을 AI가 안면인식으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입니다. 지능형 CCTV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인식하면은, 자, 그것이 각계 부처에 다 전달됩니다. 자, 만약에 교통부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경찰청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잠깐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발을 하나 앞에 놓고 있었는데 그 CCTV가 캐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벌금 바로 부과할 수 있겠죠?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지갑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발 잠깐 내민 거.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거. 1984, 조지 오웰의 1984.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코비드 1984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코비드 19가 아니라 코비드 1984다. 자, 디지털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염병이라는 어떤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 지금 비대면 거래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자, 그리고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죠. 백신을 강제로 맞히는 것을 한번 맛배기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디지털 신분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자, 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백신 맞은 이력과 당신의 그 건강보험증이 디지털상에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백신을 안 맞은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알면은 그 사람의 건강보험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정지하고, 건강보험을 정지한 거를 건강보험공단만 할까요? 아니죠? 그것은 이제 디지털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다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은. 자, 백신은 하나의 도구죠. 그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예측 범죄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래의 범죄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미리 처벌하는, 어디서 많이 봤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 자, 이것을 실제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죠. 프리크라임. 자, 이 예측 범죄 프로그램이 범죄를 막아주니까는 뭐 칼부림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마약 유통도 없어질 것이고, 범죄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좋겠다. 자, 꿈 깨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범죄는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유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범죄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했던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겠죠. 범죄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더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정부를 욕하면 그건 범죄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에 AI 음성인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혼잣말을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길거리를 걸면은 그 음성을 수집합니다. AI가.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부를 욕하거나, 욕하면 안 되는 사람을 욕했다, 로스차일드 욕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 계좌에서 바로 차감하겠죠. 사회실현 점수를 낮출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미래에 펼쳐질 디스토피아 디지털 통제사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되든 결과는 디스토피아라는 것이죠. 미래 영화 중에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유토피아 없습니다. 미래 사회는 왜 디스토피아겠습니까, 여러분? 식량이 부족해서, 기후위기 때문에, 핵전쟁 때문에, 외계인 침공 때문에,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이것들 다 거짓말이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자, 이들이 명분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그리고 팬데믹, 뭐 그 핵전쟁, 그리고 뭐 운석충돌, 외계인 침공, 뭐 지금 생각나는 거, 그 식량위기, 한 7개 정도 제가 나열했죠. 이것들은 이들이 명분으로 쓰는 거짓 명제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것입니다. 디스토피아로. 자, 식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버려지는 식량이 매년 뭐 수십억 톤이 넘습니다. 자, 굶주리는 아이들은 물론 있죠. 자, 이것은 이 공급과 유통의 문제이지 식량 자체의 위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도 에너지 가격을 담합해서 이들이 올리죠. 자, 그리고 에너지의 유통을 지금 뭐 전쟁이 난 것도 그렇습니다. 에너지의 유통량을 이들이 인위적으로 마비를 시키죠. 실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팬데믹 마찬가지죠. 팬데믹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매년 발생하는 사망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통계가 이동했을 뿐이죠. 통계. 확진자도 있었죠. 사망자도 있었죠. 자, 근데 암으로 사망하든 독감으로 사망하든 폐렴으로 사망하든 이 통계치가 코로나로 집계된 것 뿐입니다. 사망자는 동일했습니다. 자,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는 사망자 수치가 늘어납니다. 백신 때문에. 자, 그럼 뭡니까? 팬데믹은 사기죠. 백신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였죠. 자, 팬데믹 사기. 기후위기. 기후위기. 자, 이것도 사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나 자, 스마트팜이나 자, 이런 데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배출기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기. 왜 있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돼야지 이 식물들이 더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식량들을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 식물들이 죽으면은 여러분들 동물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과학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이 사기극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들이 명분으로 하는 것들은 많겠죠. 하지만 이런 거짓 명제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 통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통제 시스템이 한번 구축되면은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뭐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들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되돌릴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썼던 지폐 500원짜리 지폐, 뭐 10원짜리 지폐 그거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화폐 박물관에 들어가 있죠 지금. 자, 한번 시스템이 구축되고 화폐 시스템, 신분증 시스템 자, 이것이 구축되면은 여러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디지털 화폐에 찍으셔야 돼요. 디지털 화폐, 자, 이것의 위험성, 자, 이것을 알리시고 디지털 신분증, 자, 이것들 주변에 많이 알리셔가지고 지금 실물 신분증을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문으로 여러분들 신원을 인증하죠. 자, 지문 인증 고수하십시오. 야, 지문이면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내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오류만 발생하는 안면인식을 왜 하냐라고 따지십시오. 만약에 은행 같은 데서 통장을 발급할 때 안면인식으로 하라고 한다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뭐 하려고 할 때 안면인식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따지십시오. 안면인식 안 하겠다고. 야, 지문으로 하면 확실히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안면인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면인식은 누군가가 도용할 수 있습니다. 해킹할 수도 있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어떻게 해킹합니까? 지문 여러분들 손을 펴가지고 누군가가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 힘들죠? 안면인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원인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면인식 시스템은 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 CCTV로 감시하고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안면인식 갑자기 하고 있죠. 갑자기 지문으로 해도 되고 여러가지 인증 방식이 있는데 꼭 이 안면인식을 고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면서 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설치해서 사람들을 이 도망갈 수 없는 디지털 감옥에 가두려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전염병 위기 이런 것들을 내밀 것이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거짓 명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제하려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패스 그 당시에는 거부할 수가 있었지만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백신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백신 맞고 내가 사지마비가 됐어도 백신 또 맞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디지털 아이디와 그것과 동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디지털 감옥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오신 회원분들 발언 계속 들으면서 집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오지영 의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앤님께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죠? 뿌옇죠, 그쵸? 예. 왜 이렇게 하늘이 뿌옇까요? 뭔가를 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뿌연 하늘, 이렇게 흐린 하늘 자주 보시죠? 그쵸? 하늘에 뭘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뭘 뿌리느냐? 이렇게 농작물 제초제 뿌리죠, 여러분. 농약 이런 거. 그런 거 뿌리듯이 하늘에다가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들이 죽게 할 수 있는, 아프게 할 수 있는 캠트레일이라는 걸 뿌리는 겁니다. 캠트레일. 혹시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비행운이 생기는 거 보셨죠? 그 비행운 생기는 게 비행운이 아니라 비행운은 그냥 2, 3분이면 다 없어져야 합니다. 비행운은 보기가 어려워요. 비행운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직선이 그려집니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직선이 그려지면 그게 점점점 위아래로 퍼집니다. 퍼지면서 약간 이렇게 고드름 얼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어떤 날에는 또 이렇게 하프를 이용해서 그거를 넓게 펼칩니다. 양털구름, 양떼구름처럼 펼쳐놓습니다. 기후 조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백신과 하늘에 뿌리는 캠트레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병들어가고 아프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을 다 맞았다고 지금 제가 백신 맞지 마세요 이랬더니 백신 맞았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남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청년 한 분이 계셨는데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는데 백신을 맞았어요 이러는 거는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고 두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고 이상하다 싶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거니까 괜찮고 나라가 하는 거니까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미 발등 찍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맞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제발.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코로나 백신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에 대해서 지금 이물질 어쩌고 하면서 정은경이랑 문재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거 아십니까? 2월 달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요, 지금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직권 남용을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악한 성분의 백신을 맞췄는데 거의 강제 백신이나 다름없이 백신 패스까지 하면서, 백신 패스 아시죠? 그거 여러분 통제한 겁니다. 통제한 건데 그것까지 하면서 백신을 억지로 맞췄습니다.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도서관, 독서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도서관, 독서실 못 가고 니들 고3,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보려면 백신 맞아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져서 고3 학생들은 등 떠밀려서 억지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왜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수능을 보는데 왜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의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집단 면역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집단 면역 따위 없다. 여러분 백신 맞으면 집단 면역 생겨서 여러분 전염병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게요, 만일 진짜로 뭐 전염병이 있다고 쳐도 뭐 5명 이상은 거리두기 하면은 괜찮고, 그러면은 그 아래로 모인 사람은 괜찮습니까? 4명까지는? 병 안 걸립니까? 집단, 만일 전염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전염병이 있으면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한 명씩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부가 속인 거란 말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속이고 가지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뭘 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사기치면서 여러분에게 백신을 억지로 맞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가지고 몇 명 이상 안 되고, 몇 명, 3명 이상 안 되고, 5명 이상 안 되고, 뭐 10명 이상 안 되고, 이런 개뻥을 치면서 사기를 쳐서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게 그렇게 조장을 하고 선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 선동당하지 않는 지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도 전부 다 나쁜 세력에게 휘둘리는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방송, 미디어, TV, 뉴스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언론, 방송, 미디어는요, 나쁜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면 거짓말을 하는 앵무새들입니다. 앵무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뉴스는 대부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코로나가 전염병이라고 사기를 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은경이 2021년인가 당시에 60세 이상 노인들은 백신을 맞으면 100% 사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지 않는데요.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노인분들 코로나 백신 맞고 훨씬 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노인분들 진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농촌에 살고 계시던 노인분들 텅텅 비었습니다.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백신 때문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백신은요,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신은 좋은 백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아왔던 그 모든 백신들이 전부 다 이상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왜 낙태당한 아기의 세포가 들어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뭐가 좋다고 그런 낙태아의 세포가 들어갑니까? 백신의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원숭이와 개, 강아지의 식장 세포가 들어갑니다. 콩팥 세포가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백신 안에 왜 그딴 걸 넣습니까?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았던 백신은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면역이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면역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 면역, 자연 면역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백신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백신을 맞추느냐? 사람들이 빨리 아파서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당장 죽어야 인구 감축이 되고 통제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구라는 세상은 8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나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4월 20일 날 취임한 여기 화폐박물관 뒤에 있는 한국은행의 새로운 총재가 된 신현성 총재도 국민에 대해서는 쩔쩔매더군요. 여러분, 국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명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절대 대다수가 모이면 우리는 국민이라는 힘으로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입니다. 집회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좌파우파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더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진실이 들리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듣고도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자기만의 눈을 키우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들어는 보되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자료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각자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면은 여러분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자유의지를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더군요. 거짓말과 진실이 지금 섞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정부와 나라를 믿고 계시다가 지금 우리 다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막고 싶어서 저희는 여기 나온 겁니다. 제가 뭐 힘이 뻗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각자 나름의 생활이 있어서 집에서 알아서 생활하고 싶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서 나와서 진실을 외치는 게 저희들도 때로는 힘들고 벅찹니다. 네네, 힘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악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약칭으로 줄여서 딥스라고 합니다. 딥스라는 세력이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해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만 있고 우르르 있고 그거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집단이 없으면 딥스 입장에서는 아싸 잘됐다, 이제 완전 우리 세상이다, 판치고 살면 되겠네 이러고는 저항하는 세력이 없다는 사실, 이런 집회조차 없다는 사실에 딥스테이트는 신이 날 것입니다. 아주 신나서 춤을 추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저항하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몇 명 극소수가 모일지라도 딥스테이트라는 사악한 무리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집회 단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남아 돌아서 여기 나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희에게도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2주에 한 번일지라도 나와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을 혼내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으셨던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요, 속았던 거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깨어나느냐 못 깨어나느냐, 진실의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 때요 구조된 학생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하는 말이 구조된 게 아니라 스스로 탈출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매트릭스 시뮬레이션 가짜 세상에서 딥스테이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탈출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날 구조해주길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요, 그 세월호를 배를 운전했던 그 선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구조해 줄 것이다, 그대로 있어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서 가만히 있었던 학생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탈출하고 아, 이거 더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 그런 학생들은 잠수해가지고 문을 향해서 열심히 헤엄쳐서 개 헤엄이라도 쳐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잠수당하고 익사당하기 직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디지털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면 우리 모두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다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전부 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뚱아리만 가진 몸만 가진 기계인간처럼 정부가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못 믿으시겠죠?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자료들이 네이버와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우리 모두를 다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하려는 그런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또 저기 방해하는 집회가 오네요. 여러분, 모든 것의 디지털화를 경계하고 의심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그 사악한 무리들의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을 악용하려는 그런 돈과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부의 1%, 상위 1%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진 그 사악한 세력들,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이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실제로 진짜라고 폭로하고 있는 영상들도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를 검색을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정치단체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의 눈앞을 흐트러뜨리려는 여러분의 집중을 깨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선동꾼에 불과합니다. 선동하려는 저런 정치 집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결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지금 모든 자유를 빼앗기기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으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숨만 쉬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 가족도, 내 기업도, 내 모든 것을 다 말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자유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될지 너무 얘기해야 될 게 많아서 끝도 없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디지털 아이디와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하려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4월 27일부터 고유가 민생지원금이라는 고유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고유가다 이래가지고 지금 피해 지원금, 민생 지원금을 주는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고 있는, 실험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길들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안 받는다 해도 그 돈이 나쁜 데 쓰일까봐 받고는 있는데요. 이번부터 받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의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레이트 리셋, 그것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실험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어게인의 환상에서 벗어나시고 이재명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그 누가 되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었던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돌입니다. 근데 그게 2022년인가에 의도적으로 파괴가 되긴 했는데 그 파괴한 것 역시 딥스테이트가 한 짓이란 얘기가 유력합니다. 근데 그 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그 비석에 전 인류의 숫자를 5억 이하로 줄이라고 써있습니다. 5억 이하로 인구를 줄여라. 왜냐하면 통제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택배기사도 필요 없고 지금 아무것도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냥 다 운반하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다 하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겨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 세력들은 사람을 일부러 죽입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인구가 필요 없으니까. 예전에는 로봇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부러 늘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줄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는 미국 사람 수가 1억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 종국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어서 정치인들, 글로벌 리스트들조차도 서로를 죽이면서 결국 인구수를 더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면 더 이상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과 캠트레일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안 만들어도 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이 뭐 핸드폰 안에 넣었는데 그게 뭐 배터리가 나갔다 이러면 나중에 생체 인증을 통해서 손과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다 생체 칩을 박아라. 생체 칩 안에 너의 모든 것의 기록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도 들고 다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생체 칩이란 것이 뭐 기독교적으로는 뭐 짐승의 표다, 666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이 손등이나 이마에 생체 칩을 넣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미 자율주행 드론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드론으로 그 생체 칩을 추적해서 여러분이 깊은 산속 동굴 어디에 숨든지 간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체 인증하라고 여러분에게 홍채 인식, 뭐 손바닥 정맥 인증, 뭐 그리고 뭐 지문 인증, 이것저것 생체 인증하라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얼굴 인식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핸드폰을 개통하려면 그 얼굴 인증을 해야 된다 이러죠. 여러분, 내 얼굴 함부로 보여주고 인증하시면 안 됩니다. 내 얼굴도 정보입니다. 생체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을 낙인 찍힘과 동시에 낙인을 찍히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도망도 못 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도망갈 일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만일에 엄청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 도망 안 가시겠습니까?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생필품을 살 수조차 없게 하고, 디지털 화폐 예금 토큰 쓰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고 팔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음식 필요 없다, 나는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고기도 저는 먹기 싫습니다. 우리 다 고기 안 먹고 싶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사람이라는 이 몸뚱아리가 고기를 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으면 에너지를 내기가 힘듭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꼬라서 그렇게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고기를 먹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 또한 그것도 살인처럼 살생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생조차도 불교에서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개미 한 마리조차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병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의심을 한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딱 한 번만 믿어보시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십시오. 유튜브에다가 일루미나티 검색하십시오. 일루미나티 아니면 딥스테이트
검색을 제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경제 포럼에 매해마다 한두 번씩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에 2,700명의 글로벌리스트 사악한 딥스테이트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회의가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이 4월 달에 몇 주 전에 열렸습니다. 4월 달 몇 주 전에 열렸는데 그놈들은 겨우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는 그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경호원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도 거기에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초대받을 수 있으려면 뽑혀야 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은 그 당사자만이 비밀스럽게 호텔 하나를 빌려서 대부분 유럽과 미국, 북미 지역에서 모여서, 장소는 매해마다 바뀝니다. 대부분 유럽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하는데 미국 아니면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해마다 바뀌는데 거의 수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미국 워싱턴 DC라는 미국의 수도죠. 거기에서 열렸습니다. 뭐 호텔 하나 전체 빌려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회의하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세계 인구 감축 방법, 그리고 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까, 사람들을 통제할까. 세계 단일 정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요 딱 하나의 정부로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하면 편하니까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도 딱 하나로 통합합니다. 딱 하나로 통합해서 합니다. 걔네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남겨놓고 그 사람에게서 생체 에너지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억과 이런 걸 모두 다 빼앗아가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기계인간으로 만들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백신을 계속 맞으시다가는 여러분은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불쌍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5G라는 거, 6G라는 거, 여러분, 백신 맞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백신 안 맞았어도 위험한데 5G 핸드폰, 6G, 이제 6G 한다 그러죠. 6G 한다 그러죠.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들은 5G 주파수에 의해서 노예 좀비처럼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주파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너무 모르셔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5G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쵸?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세상,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받고 디지털 화폐를 써야 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디지털 아이디를 쓸 수 없게 하는 세상. 백신을 매해마다 몇 번씩 맞아야 되는 거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의 대부분을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원래부터도 이상했습니다. 원래부터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게 일부러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한 자유마저 빼앗기는 디지털 화폐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게, 정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제발 깨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고, 백신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맞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지금 백신 진실 규명회, 백진협회에서 백신 진실 규명협회 백진협이라고 지금 시청역 3번 출구에서 백신 피해 유가족들이 집회를 하는데, 5월달에 지금 좀 약간 대대적으로 약간 행사처럼 이렇게 할 건가 봅니다.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 많이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많이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오늘 제가 집회를 하기에 앞서서 시간 내내
이렇게 스카프로 코와 입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예, 이렇게 코와 입을 막고 집회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얼굴이 팔린다 이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기에 뭐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가 많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극소량입니다. 대부분 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서 살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맨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것만 보고 다니니까 하늘은 안 보고 다니는데 하늘에 비행기들이 무언가를 잔뜩 뿌리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소독차가 소독약을 뿌리듯이 하늘에 무언가를 뿌리고 다니는데 이런 것이 다 뭐다? 이런 것이 다 화학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 물질을 뿌려서 인공비를 만들고 또한 인공비들을 만들어서 내리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지표면에 가라앉아서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주로 뿌려지는 내용은 알루미늄, 스트론튬, 바륨 이런 것들을 뿌립니다. 그 중에 알루미늄 같은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치매와 알츠하이머 같은 것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나노화되고 잘게 부서진 그런 알루미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건강을 해친다. 이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나노화된 그런 알루미늄이 백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백신 속에 알루미늄이 나노화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루미늄이 몸속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건강을 망친다고 얘기하는데 백신 속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항원작용을 하면서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코와 입을 막고 스카프를 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 대기 중에 뿌려지고 있는 이 미세먼지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살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캠트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관심 없죠. 캠트레일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수증기를 내뿜는 건 당연하지 하면서. 근데 하늘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비행기는 항로를 변경해 가면서 이상하게 날아가면서 무언가를 뿌리지만 어떤 비행기는 자신이 가야 될 항로로 가면서 아무것도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이런 것들 의심하지 않죠. 의심했으면 이 나라가 바뀌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제가 스카프를 하고 입마개를 하고 코와 입을 막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각 인종들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늘 먹고 김치 먹고 하니까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외국 사람들 고기 많이 먹죠. 유제품 많이 먹고 동물성. 그러니까 몸에서 노린내가 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온 인류가 냄새로 하나가 됐습니다. 모든 동양인, 백인, 흑인, 황인종 모두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아유, 그러면 모두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글로벌화가 됐느냐? 그게 아니죠.
언제부터 똑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느냐? 전부 다 코로나 시기에 똑같은 백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맞고 몸에서 똑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백신은 mRNA 방식인데 당신들의 세포를 조작을 합니다. 즉 당신들의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과산화 아질산이 몸에서 분출이 되면서 몸에서 포르말데이드 같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고, 동양인, 백인, 흑인, 라틴 사람들, 남미 사람들 할 것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똑같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 냄새가 무슨 냄새? 그 냄새를 난 사람이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신음 알아갑니다. 요즘 보면 20대 30대들도 대장암이니 무선암이니 그런 일들을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장암이 발생을 하는데 가공식품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그렇죠. 가공식품이 뭡니까? 가공식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근데 언제는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안 먹었습니까? 갑자기 터보암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만든 백신 때문입니다. 백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DNA가 망가지고, DNA가 망가지면 세포가 망가지고,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갖가지 암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대장암으로, 누구는 혈액암으로, 누구는 무슨 암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백신이란 것 이렇게 맞고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통계청에 가보십시오. 통계청에 가보면 매년 죽어나가는, 사망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냅니다. 코로나 사기 백신 맞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25만 명에서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백신 맞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망자가 한 해에 얼마씩 발생하는지 압니까? 37만 명, 36만 명씩 발생을 합니다. 약 10만 명 가까이 추가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추가 사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원인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백신을 맞아서 그렇죠. 아직 안정도 검증이 안 된,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백신인 mRNA 백신. 보통 백신을 만든다는 건 10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단순히 한 6개월 만에 뚝딱 만든 백신을 여러분들은 무슨 용기로 그것을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용감합니다. 근데 용감한 사람도, 그렇게 안정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백신을 용감하게 맞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까봐 미친듯이 입마개는 또 썼죠.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염병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강제했던 겁니다. 5명씩 이상 모이지 말아라, 어딜 가도 입마개 써라, 당신 코로나 걸렸을지 모르니까 콧구멍 쑤셔라. 그거 귀찮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직 안전은 검증이 안 됐지만 백신 맞아라, 안전이 검증이 안 됐지만 백신 맞으면 코로나 없앨 수 있다. 이런 모순된 얘기들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믿고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 백신들을 다 맞았습니다. 그 결과 터보암이, 암들이 급증을 하고 사망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포팔이를 하면서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딴 곳에선 우리는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백신 맞지 말아라.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말아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고 백신 팔이를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영구적으로 망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면 집에서 나을 수가 있습니까? 또 병원을 찾아야 되고 당신의 재산들을 병원에다 또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걱정했던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백신 맞지 말아라. 그걸 맞게 되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 사악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한 정부가 글로벌리스트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정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고를 할 것인가?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 뭐합니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큰 문제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또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디지털 통제사회라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좋죠. 어제 노동자의 날이라고 쉬기 시작해서 잘만 선택을 한다면 5월 5일까지 쭉 쉬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해서 이제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에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I와 로봇가 노동자를 대신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단순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AI와 로봇가 노동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없을까요? 바둑천재 이세돌을 가볍게 AI가 눌렀습니다. 국가대표 탁구 선수를 AI와 로봇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AI와 로봇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AI와 로봇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네들 의과대에 갈 생각하지 말아라. 갈 필요 없다. 몇 년 후에는 AI와 로봇가 의사를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의사를 대체한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하는 일들을 로봇과 AI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단순한 일들 어디 가서 계산하고 어디 가서 바코드 찍어서 계산해주고 저렇게 운전하고 하는 것들 자율주행으로 다 바뀝니다.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운전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은 노동절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일터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일터는 AI와 로봇으로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 되먹지 않은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직장만 뺏고 말 것 같습니까? 그 디지털 기술이. 그들은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기술들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일까요? 우리가
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돈, 법정 화폐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CBDC라고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법정 화폐가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디지털화 되면 사용하기 편해서 좋다라는 것보다 이 기술을 통제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 법정화폐가 디지털화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프로그래밍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프로그래밍화 가능하다는 것은 돈에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들고 다니면 현금 안에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의 프로그래밍 기능은 어떤 기능이 추가될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다 들어갑니다. 한번 작년부터 그 알려는 민생지원금이 어떻게 쓸 수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작년에 경제가 힘들다고 민생지원금을 2번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준 민생지원금을 여러분들이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민생지원금 가지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었습니까? 가스요금을 낼 수 있었습니까? 전철을 탈 수 있었습니까?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까? 또는 서울 사람이 민생지원금을 받아서 부산에서 쓸 수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다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선 사용 못하고, 어디를 벗어나서는 사용 못하고, 누구는 사용 못하고. 이게 디지털 화폐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돈이 디지털화 되는 순간 그것을 통제하려는 세력이 마음대로 그 돈에다가 기능을 넣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씁니다. 당신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돈을, 디지털화된 돈을 못 씁니다. 당신은 비만이기 때문에 설탕으로 되어 있는 걸 사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돈의 기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착했기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2명, 5명 이상 모시지 말아라, 어딜 가도 입막에 써라, 아직 안정은 검증 안 됐지만 백신 맞아라, 백신 맞으면 혹시라도 코로나가 이겨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많이 백신 맞아서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디지털로 바꾼다면 정말 좋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할 뿐인 겁니다. 정부는 영어로 거버먼트라고 얘기하고, 거버니는 말에 어원은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금융 자본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꼭두가시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인원이 그 많은 산업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바꿔서 그 사람이 피처럼 목숨처럼 아끼는 그 돈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사기 때 여러분들을 통제했던 것처럼 이제 전염병 팬데믹이 아닌 디지털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통제 사회에 그냥 끌려가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그 소수에 불과한 이 위정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개개인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디지털 AI가 만들어졌을 때,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주는지, 여러분들의 직장을 AI와 로봇이 대체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이 됐을 때, 그 디지털화,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됐을 때 나에게 그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의 주권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을 해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놀러 가도 좋고 스포츠를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올 이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을 뜨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진실은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 귀에만 들리는 것이고 진실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회에 세뇌된 하나의 유기체가 아닌지, 내가 사람이라면 진실의 귀를 기울이고 진실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인간이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이 돼서 그들이 원하는 인간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인간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어폰, 스마트폰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똥을 쌀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걸어갈 때는 걷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 글로벌리스트가 원하지 않는 인간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와서 일을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잘 쉬셨고, 우리의 성스러운 권리인 노동의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테크노크러시 사회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AI가 로봇이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을 대체하지 않도록 싸워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세돌, 바둑천재 이세돌도 AI한테 졌습니다. 국가대표 탁구 선수도 로봇한테 탁구를 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AI와 로봇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당 1조번 연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조짜리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까? 절대 AI와 로봇한테는 여러분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AI와 로봇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술을 악한 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이 AI로 모든 걸 바꾼다고 할 때 거부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디지털로 바꾼다고 할 때 거부하고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 아이디에 한 곳에 담아서
여러분들은 관리한다고 할 때 왜 내 정보를 다 한 곳에다가 넣어서 관리하냐고 하냐,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거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코로나 때 당했던 것처럼 당하지 말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오종 의원은 짧게 하면. 네,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 오주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화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이 만화의 내용이 참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유사하고 흡사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일본의 만화인데, 이것은 이제 이 만화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 주사에서 랜덤한 확률로 이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 중에 이 랜덤한 확률로 이 독백신에 당첨이 된 애들은 인간이 가장 혈기왕성한 18세에서 24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백신을 맞추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죽는 아이들을 다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이 아이는 이제 몇 달 뒤에 죽는다 라는 통지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왜 멀쩡한 아이들을 죽이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이냐 하겠지만, 이 백신 패스라는 짓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맞춰낸 백신은 사실 우생학자들이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이상향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구를 감축하려고 여러분들 맞는 백신 성분도 공개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마구 맞춰댔습니다. 그러니 이 만화의 얘기가 어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만화이고 옳고당토하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현실과 거의 99%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에서는 나는 이렇게 사기를 쳐대면서 아이들을 학살하는, 죽음을 방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고 남몰래 죽입니다. 이것 또한 현실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단기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리지 않았다면 이 몇 년 되지도 않은 백신 패스 때의 학살 행위를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물어볼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옳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독백신 접종한 자들, 접종시킨 자들 누가 책임졌습니까? 원래부터 성분도 공개하지 않은 이런 미심쩍은 백신을 무슨 이물질이 들어갔네 하면서 문재인과 정은경을 책임자로 해서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아주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자진해서 백신을 맞은 것이고 이 백신 맞춰갖고 수천 명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경찰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악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확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들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고 또한 사기에 돌아나면서 사기에 부족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가장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에 갑자기 새 삶을 선물했다는 닥치도 않은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무슨 새 삶을 생명합니까? 사람들이 1000명 죽고 2000명 죽고 3000명 죽는데 그 사람들 한 명당 장기를 적출돼가면서 5명 6명에게 오염된 장기를 선물하면 그게 새 삶을 선물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맞는 소리처럼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숨 내던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스스로 경시한 결과 지금 인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글로벌리스트들, 시오니스트들이 전 세계를 아주 막장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이 생명을 경시하고 정치 세뇌에 머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불쌍한 많은 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갱이들을 죽여야 된다, 초토화를 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 인류의 적이 나타날 바 없는 유대 시오니스트들의 학살 행위를 통조하고 있고 아주 잘한다고 빨리 프루스를 떨어내고 예편을 떨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지금 온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남이 갑자기 독백신으로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 모든 자유 송두리째 뺏어가겠다는 그레이트 리셋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 이건 온 인류에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이고 또한 스스로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이고 아주 역사의 수치, 오욕, 무욕으로 남을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코로나 사기 때는 전부 그것을 철저하게 그런 진실이 담긴 그런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이 세상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을 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료가 그때는 철저히 통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 진실을 알리라는 물결을 글로벌리스트들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각성을 100%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자유를, 우리들의 권리를 더 이상 뺏기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권리와 자유와 생명과 그런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요건들을 전부 다 뺏겨서 절대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싸운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겠죠. 예, 구호와 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딥스테이트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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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니스트들의 학살행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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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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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저 선전이죠. 저런 것도 탄소 발자국 이런 것도 선전전인데 모여주십시오. 가운데로 같이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생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안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15분 도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민족 파괴, 나라 파괴.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한줌뿐인 악마 집단.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